네, 반갑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즐거운 토요일이 시작이 됐죠. 자, 토요일이 즐거운 이유는 종목 진단과 함께 하기 때문일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네. 자, 오늘 종목, 6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서는 쌍방울, 그리고 오픈베이스 준비되어 있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하이브와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카카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자,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올라도 걱정,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올라가도 걱정이신 분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왜 걱정하지? 나는 제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예요.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언제 팔아야지 되나, 그런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부른 걱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효과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수익이 더 많이 나진 않을까, 지금 팔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에도 사가지고 수익을 더 한번 내볼까, 비중을 더 많이 키워볼까, 더 사볼까, 뭐 이런 생각들 계속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더 사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저는 추가 매수는 반대일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렇게 5월 초반에 그 진단 드릴 때가 주가가 11만 5천원, 11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5일선, 21선이 데드크로스, 그리고 61선 지지선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올라서서 골든크로스 발생하는 지점, 아마 그리고 5월 중반에, 네, 23일 뭐 그쯤에 한 번 더 진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즈음에는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11만 5천원, 12만 원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때 가격대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더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 그 초반에 막 골든크로스 발생했던 그 자리는 매수하기 좋아요. 지지선도 가깝고요. 이제 막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를 만들어내는 시기거든요. 매수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격이 벌어지고요.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죠. 또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이런 쪽에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RSI 지표에서는 지금 현재 8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과매수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카카오는 못 가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왜? 추세가 일단은 우상향을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매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야? 과매수라면서, 과열을 하면서, 그럼 더 간다는 거예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특별하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얼마나 먹겠다고 들어갑니까? 나 5%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 5%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흐름들, 또 추세를 크게 보고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함인데, 자, 지금 5%, 10% 먹으려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 이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식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지금 예상으로는 하이닉스가 내려갈 때 카카오가 올라가서 중간 지점에서 한번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비싸다는 생각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자회사의 상장 효과 요것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종목들의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덩어리가 큰 이 엄마 입장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는 자회사들 상장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겠죠. 추가 상승 계속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세를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이런 상황들 나올 때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계속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시점에서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아마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도 강하게 뿜어버린다 그러면 매도가 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멀지 않았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도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선이 21선이 아니라 5일선으로 바뀝니다. 5일선이 이탈할 때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횡보를 한다거나 유지가 된다거나 지금 15만 5천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요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다. 16만원 아래쪽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 시점이 매도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전략, 월요일날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 5일선 기준으로 이탈시 매도,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 시점이 매도 포인트 이렇게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연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해서 쭉쭉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올라갈 때 이때 물타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말렸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추세는 아직 우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매도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어디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인지 또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팔고 싶을 때까지 걔네들은 팔 거란 말이에요. 그 팔고 싶을 때가 언제냐라는 것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일각에서는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외국인이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배당 1, 2%, 중간 배당은 1, 2%밖에 안 되잖아요. 2%도 안 되죠. 한 1%쯤 되는 건데 그거 받으려고 매수를 새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1% 배당 받으려고 5% 이상의 그런 변동성을 감내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8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나 다 팔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8만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75,000원, 7만원까지도 우리 예상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8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또 찔끔 반등을 시켜준다. 이렇게 된다면 이놈들이 아직도 팔아먹을 게 남아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찔끔 반등을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6월 초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술적 반등 끝나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매도 그리고 살짝 매수로 인해서 다시 위쪽 올려놓고 또 다시 매도 그 다음에 또 살짝 매수해서 또 다시 올려놓고 이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물량 털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지금 RSI 지표는 완전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추세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지금 삼성전자를 받아주고 있고 잡아주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이고 외국인이고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겠는가 다시 사도 괜찮겠는가라는 입장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1차적인 지지선이 73,000원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아래쪽으로 본다라면 매도 지지라인대가 가장 두꺼운 자리대가 6만원대 초반입니다. 이제 6만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지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아마도 75,000원을 전후로 하는 그 정도 가격대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8만원에서 75,000원까지 빠진다고 해가지고도 매도하기도 애매하죠. 뭐 겨우 한 6, 7% 정도 하락하는 거 가지고서 매도한다?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위쪽에서부터 물량을 계속 많이 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또 7만원 아래로 7만원대로 떨어지게 됐을 때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받아준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만 늘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75,000원 부근 또는 62,000원, 3,000원 정도 부근인데 6만원까지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7만원 정도, 75,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도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시장 동향, 외국인 동향 다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은 매수 들어가기에 매우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요. 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홀딩으로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방울 볼까요? 쌍방울 이번에 그 이스타항공 인수가 안 됐죠. 불반이 됐습니다. 그다음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진 모습인데 이스타항공 내가 살 거야 그러면서 치고 올라갔다가 안 되니까 쭉쭉쭉 하락을 해버리는 모습인데 일단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인수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림이라든지 쌍방울 같은 경우는 그냥 들러리 역할밖에 안 했네요. 주목받는 역할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프장 관리 부동산 임대업체인데 뭐
이스타항공을 통해서 뭔가 좀 관리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에다 빤스 실어가지고 네 중국에다 좀 팔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물먹은 격이 된 거죠. 자,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올랐다라면 그것이 무산됐을 때는 네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 귀환됐죠?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거 아니니까 내려왔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인수 안 된 게 좀 잘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돈도 부족한데요. 또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더 좋은 흐름을 보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포인트를 그렇게 M&A를 통해서 또 항공사를 인수해가지고 대응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좀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 그러면 열받는 상태죠. 나 지금 1,400원에 물렸는데 네가 잘 됐다고 이렇게 하면 열받겠지만, 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현금성 지출이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상승하기 이전의 시점을 돌아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 지지선대가 800원대 초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래도 뭐 위쪽에서부터 떨어진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뭐 갑자기 뭐 하한가를 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은근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돼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물량 줄이기도 애매하고요. 매도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반대 매매를 피해만 간다라면 일단은 다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조건 들어가시기는 껄끄럽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어렵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내려가서 네, 매도에 대한 부분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 애매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포인트는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나 기간적인 부분들 뭐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손절 매도라든지 비중 축소도 같이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월요일날 하락해서 시작한다라면 뭐 다 내려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떨어졌는데 거기서 파는 것은 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통한 일단은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픈 베이스 볼게요. 오픈 베이스가 느닷없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였죠. 오픈 베이스의 정진섭 회장이 지금 현재 최재형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최 원장이 대선 출마에 나온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생각이 있긴 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나도 대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뤘는데, 이게 뭐 자기가 결심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는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더신 한번 나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감사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뭐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정치 이 관련한 테마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더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대권에 도전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고 또 이렇게 인맥 관련주, 무슨 동문이다 이렇게 돼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성 이슈로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신고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더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음봉 상태에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매도로 보시는 게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인지는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것 같아요. 나 나갑니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종목 가지고 있죠. 이게 월급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제법 나왔어요. 이게 한 40%가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만간 매도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볼까요? BTS가 요즘에 잘 나가다 보니까, 계속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잘 나가다 보니까, 더 잘 나가고 있죠,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뻐러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호재죠. 소속 가수들이 잘 나가면, 엔터즈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처음에 상장했었던 가격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좀 이례적이긴 하죠. 보통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BTS다 보니까 BTS는 특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지선대를 넘어서는 이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지지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변동이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위쪽 라인 때 보시면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29만 원이죠. 29만 원 정도 수준에 형성된 이 지지 라인대를 지켜주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30만 원 전후로 하는 그런 지지를 만들어 준다라면 부담 없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진행이 돼버린다면 매수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겠고요. 대신에 29만원대 지지 여부가 확인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지금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지가 확인된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홀딩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볼까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그냥 거래 정지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갑자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 완전 패닉이죠. 상패가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삼구 전 회장이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기 자본의 지금 63% 정도가 이런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 잠식으로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뭐 전 경영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장 폐지가 바로 되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그냥 한 방에 나락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쉽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단은 상장 유지가 될 것이냐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개선기간이 될 것이냐 여기에서 상장 폐지는 없고요. 상장 유지 아니면 개선기간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장 유지가 되면 그냥 다시 거래 재개가 되는 거고요. 개선기간 부여가 된다라면 1년 이내에 이 개선기간 동안에 개선 내용을 만들어내서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거기서 다시 상장이 재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분은 더럽다는 이야기죠. 기분은 더럽지만 그래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배임 횡령은 인수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뭐 개선 기간 이것도 어차피 감자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더 할 거 없다. 그래서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면 그동안 못 간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심사에서 특별하게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갈 만한 부분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게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는 것이 뿐이다라고 얘기가 되어가는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로 갈 만한 그런 큰 걱정거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도 다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때려 죽이면 큰일 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생각해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뭐 대응 전략은 없죠. 그냥 어차피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거래 재개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홀딩 전략을 그냥 유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홀딩이 아니죠. 그냥 안심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쌍방울, 오픈베이스, 하이브, 아시아나항공,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6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